안녕하세요. 아동요리 지도사 이론을 진행하고 있는 공유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동요리 지도사의 강의 계획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요리 지도사의 강의 계획은요, 사실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와 교환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업 40분에서 50분이니까 요리 메뉴를 정했으니 그냥 진행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강의 준비를 철저하기 위해서는요, 강의 계획서와 교환, 그 대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요, 학습자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선생님 스스로가 아셔야 되시고요. 그걸 제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는요,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수업 안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강의 계획서를 기간회라든지 나중에 수업을 개강을 하실 때는요, 그걸 보고 학습자들이 이 수업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강의 계획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교과목명입니다. 강사가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 무언지가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강 대상입니다. 본 과목을 들어야 되는 대상, 그다음에 연령, 남녀로 나눈다면 그렇게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수강 대상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도, 본 강의가 진행되는 게 몇 년도인지, 그리고 학기는 1학기, 2학기 또는 계절학기인지, 또는 몇 월인지, 여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강의 요일, 그다음 교시, 강의를 해야 되는, 하게 되는 앞으로의 요일과 그게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담당 강사. 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에 덜어는 강사의 간략한 이력이라든지 프로필이 첨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또는 학습자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급한 연락망이 필요할 때 소통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목표, 본 과목을 들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과목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과 함께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목표를 이룰 건지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강좌 운영 목표는요, 강사 입장에서는 본 과정의 그 운영 취지를 좀 적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나만의 수업은 어떤 차별화가 있고, 그래서 학습자들은 나를 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그 운영 목표가 있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교재죠. 교재는 보통 어떤 교재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그걸 교환을 직접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부교재는 어떤 걸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거에 명시를 해주시고요. 보통은 그거에 대한 비용도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는요, 강의 운영 방법이죠. 강의를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교수법이나 강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평가 방법,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침을 상세하게 구체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법까지는 없지만요, 나중에 자기 개발도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시다 보면 아동요리 지도사 양성 과정을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할 건지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시거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몇십 개 정도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풀어서
이제 그걸로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가시면은 오픈북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동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 테스트세요. 모의 실습.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수업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계획이라든지 12주 지도안을 얼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강좌 내용이죠. 차수마다 가르칠 내용, 강의 방법, 그다음에 이용 기자재라든지 과제물을 미리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량, 그다음 주제, 그다음 제출일도 미리 명시할 수 있으시면은 강의 계획서에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동요리 이제 지도 과정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효차시에 실습까지 하시면요,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붙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나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인 큐시트라고 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동요리 전반적인 이제 지도 과정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요리 활동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리 활동의 주제를 선정한다. 요리할 때 주제를 선정한다는 건요, 보통 뭐 만들 작품이라든지 요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요리 활동의 제목을 선정한다. 제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게 이제 아동요리 지도자가 이제 보통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조합을 해서 뭐 선생님 거화 시켜서 계획안을 낸다면 아마 보통 아동요리 수업을 했던 기간이라면 겹치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메뉴가 새로운 것들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12개 중에서 보통 선생님께서 뭐 3개 정도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전혀 12개를 새로운 걸 만드시기에는 처음엔 너무 어려우세요. 그러실 때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제목이라든지 선정을 하실 때도 조금 자기만의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이제 제목을 선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논술을 아이들에게 잘하게끔 하려면요, 이제 요리하기 전, 그다음 요리 중간에, 그리고 요리가 끝난 후에 아이들 스스로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정확히 그걸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요리를 한다고 해서 레시피 알려주고 이렇게 선생님 오늘 써니까 같이 썰자, 썰었니? 그 다음에 담을까? 소금 넣을까? 이런 게 사실 요리 수업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요리를 위한 요리 수업인 거고요. 아동요리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 요리 전, 중간, 후에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장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팁들을 계속 선생님들이 질문으로 던져주시고 거기에 아이들이 답을 하는 게 아주 익숙해질 수 있게끔 이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습관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세 번째, 요리활동 계획 7원칙. 요리활동을 계획 잡으실 때는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왜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누가는 그거겠죠. 어떤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학습 대상에게, 언제, 일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공간, 어느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7원칙에 맞게끔 내가 수업을 계획을 했을 때 뭘 놓치고 있는지, 왜는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께 왜 내 아이를 맡기실 건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뭘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수업은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수업을 계획하시면 훨씬 이제 효과적이고 단기간에 인기 강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요리 재료와 이제 조리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도 같은 메뉴라고 해도 재료 선정도 다르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조리 레시피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한번 그냥 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레시피를 찾아서 오늘 이거 해봐야겠다가 아니라요. 실제로 선생님이 몇 그램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그걸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얼만큼의 맛이 가미가 되고 아니 맛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걸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5번째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안정적이고 이제 편안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업을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요리 활동의 목적이나 이제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 알려드렸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학습 목표는 어떤 거고 오늘 너희들이 해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네,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이 선택한 재료의 방법을 레시피화해서 그 레시피가 제가 말씀드렸죠. 1번부터 6번, 1번부터 7번 이렇게 길다면 그건 성인을 위한 레시피고요. 아이들은 그 연령대에 맞게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게끔 그 아이들에게 맞는 레시피를 조금 변경을 해서 좀 단순화, 쉽게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9번째 만드는 과정에 질문을 활용하세요. 준비하면서 요리하면서 그다음에 요리를 만들고 나서 준비하면서 재료의 촉감 그다음 재료의 색깔 그다음 이 재료 말고 만약에 파프리카였으면 파프리카가 아니고 우리 다른 재료를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요리를 하면서 자르는 방법 선생님은 이렇게 네모나게 잘랐는데 우린 또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그 중간의 과정 끝난 후에 표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공감하고 나누는 것들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질문을 참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무작정 단순하게 선생님조차도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답이 나올지 사실 예상치 못한 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창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0번 표현의 격려와 개성을 존중하기. 아이들이 만들고 아이들이 요리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 아이들 생각과 마음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시간 내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해내는 그 표현이라든지 그런 개성적인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이들 존중하시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정리와 마무리하기. 네. 대부분 요리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난 요리 정말 재밌어. 요리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요리 전과 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리에 정말 그 중간에 바뀌는 그걸 희열을 느끼시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 전에 재료 준비부터는 아이들이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6, 7세라든지 이제 8세 이후에는 6, 7세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라도 선생님께서 구입하시는 걸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보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8세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계획을 세워서 조별로 재료를 구입해오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리 전,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중간, 요리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내 주변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이제 습관화시키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요. 수업 관련 기술 중에서 제가 이제 수업 중 문제 행동을 다루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실 이제 수업을 이제 아동요리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교육을 하시던 분이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이 직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이제 아이일지언정, 아동일지언정
어떻게 수업을 해내야 되고 그 안에 돌발 사항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러실 때 이제 수업 중 문제 행동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행동을 이제 정의하면요, 수업 그냥 간단히 그거예요. 수업 분위기를 해하는 행동, 방해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수업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문제 행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문제 행동이에요. 첫 번째 개인적 문제 행동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혼자서 지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이죠.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개인적인 문제 행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집단적 문제 행동은요, 이제 옆 친구랑 수다를 떨어요. 그 쪽지를 앞 친구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이제 규칙 같은 걸 이제 어기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이 어기는 행동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집단적 문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문제 행동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있겠죠. 문제 행동이 있으면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동들이 자신이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근데 정말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잘못됐지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수업 시간에는 친구가 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업 내용을 따라 올 능력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사실 집중력도 높아요. 그리고 학습 태도도 높고요.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그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흥미를 잃고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점 혼자 행동을 한다든지 존다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좀 배려하시고 아이의 성향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세 번째, 강의를 하는 교사의 강의력이 부족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까요? 네, 초기에는 하세요. 처음에 이제 강의 활동하실 때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요. 한 번, 두 번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시면요. 강의 준비하시는 것도 이전의 거에 점검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잘할 수 있지, 내가 했던 대로 하면 되지가 돼요. 그랬을 때 스스로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흥미있고 재미있는 수업에 반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의 강의력이 부족하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계획안은 특별히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그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본인이 이제 내 계획안에 내가 잘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놓친 건 없는지 조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수업 내용이 재미없거나 흥미상실. 네, 선생님은 준비를 아주 이제 힘들게 수업 준비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딱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좀 재미없어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혹시 수업 수준이 좀 높지 않는지 아니면 어렵지 않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으세요. 그래서 아동들에게는 사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수준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거보다는 좀 단계를 낮추셔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수업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좋으세요. 그래서 좀 마음을 놓으시고요.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 행동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아동들의 생리적, 신체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그쵸? 보통 방과 후 학교라든지 오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딱 들어오면은 졸려요. 네. 그래서 수업 중에 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아이를 이제 무조건 혼내키거나 체벌을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환기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여섯 번째, 다른 아동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이게 사실 좀 대다수 학교를 가보면요, 한두 명 정도의 친구들은 꼭 있습니다. 예. 보면은 좀 힘센 친구들이 있어요. 예, 힘세고 막 으스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친구들 보면요, 다른 아동들에게 주목받으려고 문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좀 뿌듯함을 느끼죠. 예, 그럴 때 이제 문제 활동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 해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수업 시간에 수업 규칙을 분명하게 밝힌다. 대부분 아이들은 처음에 선생님을 만날 때 사실 아이들도 설레어하고 긴장이 돼요. 근데 이때 기선제압을 사실 좀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선생님은 다정하고 좋은 선생님이지만 하지만 엄격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거에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게 사실 필요하세요. 그랬을 때 첫 수업 시간에는 수업 규칙을 친구들하고 같이 정확하게 반복해서 분명하게 좀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인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학습 내용을 쉬우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보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잘 이제 인지를 선생님 스스로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거 어렵게 했나 쉽게 했나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현장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나랑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처음에 가셔서 이제 수업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다 학습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조금 재밌게, 아니면 그 중간중간 요소에 애들을 이제 아동하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첨가한다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활용하세요. 예.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막 혼자 진행하시고 아이들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명 한 명이라도 잠깐이라도 질문을 활용해서 선생님을 집중하게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그 여지를 주지 않게끔 그 질문을 활용하시는 게 또 좋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수업 중 아동들의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세요. 네, 그냥 한 곳에 있으면 아이들을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곧 이제 흥미도 잃고 졸린다 그러죠. 사실 그 성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변을 다니면서 스스로 다른 짓을 하는 거랑 다른 행동하는 거에 자기가 스스로 조금 이제 긴장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또 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잡담 내용을 조용히 듣는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게 그 순간뿐이지 다시 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그 내용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순식간에 그 교실이 조용해져요. 선생님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그 친구 두 명이 만약에 서로 이제 수다를 떨고 있다면 순간 움찔해질 거예요. 그래서 잡담 내용을 조용히 들어보는 것도 한 해결 방법의 하나고요. 여섯 번째, 잡담하는 아동을 똑바로 쳐다본다. 이거 많이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당해보셨나요? 있죠. 예. 보통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할 때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잡담하는 아동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주의를 주는 경우, 직접 이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또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문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다고 선생님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들도 나름 이제 쌓이셔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데, 그러진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주의를 주되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그 현 상태에 대해서만 잘못됐다라고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퇴실시킨다. 사실 이건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말을 안 듣고요. 이게 어떻게 개선 조치가 지금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친구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조차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퇴실 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세요. 이건 가장 최후에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열 번째, 수업 내용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세요.
이 수업을 친구들이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 수업을 너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차후에 너네가 이걸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고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수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떤 이점이 있고 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11번째, 문제 아동을 공개적으로 다루진 않는다. 사실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아이들도 하나의 인간 인격체잖아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행동은 선생님들조차도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까 그랬죠. 다른 친구에게 관심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선생님이 반응하고 하는 거에 더 신나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혼자 과시하는 아이들은 그냥 두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문제 아동을 오히려 공개를 해서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으스대면서 다른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은 아예 그 친구를 조금 무시하는 쪽으로 하시면 결국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혼내시거나 하실 때 너무 자존심이라든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너무 공개적으로 다루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의를 주되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했을 때 아이들 친구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한테만 직접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는 건 중요하시지만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수위 조절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아동 관련 수업할 때 이제 대화 요령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특징에 따라서 대화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6, 7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 한 방법은요, 손인형을 사용을 하세요. 손인형을 사용해서 안녕 우리 친구 넌 이름이 뭐야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 6, 7세 정도 되면은 선생님 그거 선생님 뭐 인형인지 알거든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맞아 선생님 뭐 인형 누구누구야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 대신 친구 누구가 너랑 같이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또 좋으세요. 그리고 8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요새 사춘기가 좀 빨라서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중간에 수업과 관련된 거에 질문을 하거나 뭐 재료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재촉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이 답을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시거나 그래도 답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게 주관식 말고요.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게 좀 쉬운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과가 좋아, 배가 좋아? 라든지 아이들이 그냥 배요, 사과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제 아이들에게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내에 내가 갖고 왔던 계획안을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아동 수업이 어려운 게요. 성인하고는 좀 다른 게 감정에 대해서 조금 만져주시고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기. 그냥 사실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일정하게 그냥 정해진 틀 안에서 수업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뭐 매체를 통하거나 책을 통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아이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이제 아이들이 요리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를 할 때. 근데 그런 고정관념은 아이들에게 사실 어찌 보면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도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이게 정답이야라고 고정관념을 주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도 이건 네모로 잘라야 돼, 동그라미로 잘라야 돼 이런 틀을 주시면 안 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네모로 잘랐고 너희는 아니면 친구 너는 어떤 모양이 또 있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확장하고 이제 열린 사고를 주실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5번째, 꿈을 키워줘야 된다. 물론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꿈 이야기도 하고 장래 희망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격려와 칭찬 그리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확신을 주시는 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키워줘야 되는 건 아이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조차도 아주 가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 직업에 대해서 로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주 오랫동안 그런 트라우마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조심하시고요.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꿈을 가질 수도 있게끔 이제 도와주실 수 있게 이제 격려와 칭찬을 이제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째, 아동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아동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9번째, 아동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셔야 되고요. 10번째는 아동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좀 어렵죠. 사실 하지만 학습자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어렵진 않으세요. 근데 또 누가 그러죠. 사랑한다는 건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상대가 사랑한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은 아주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선생님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실상 아이들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께서 대화로 풀어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화는 이제 들어주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흘러서 얘기하는 거에 그것조차도 선생님은 이게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 안 좋다고 쪼잘쪼잘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말 없다가 그냥 툭 던지는 몇 마디라든지 그냥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충분히 캐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고요. 어른이고 선생님인 것보다는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를 죽이거나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피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말투가 다정한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지만 강압적인 말투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좀 위압적인 말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관련 수업 시 대화 요령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사실 간단하지만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이론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습과 이론을 같이 병행하셔가지고요. 꼭 아동요리 지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